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는 변수도 많고 제도도 많이 변해서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전문가들 또한 어두운 예측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세입자들도 집주인들도 걱정이 많고요. 또 가진 건 그야말로 집 하나밖에 없는데 사실 집 하나만 해도 대단하죠. 요즘 집값이 비싸서. 그런데 또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노후 자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집으로 걱정을 하는 분들, 전성기 씨들 가운데 많으실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걱정 말아요 그대에서 이런 고민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영산대 부동산금융학과 심영석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에도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셨었다고요? 예, 작년에 출연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들어서 부동산 시장 어두운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던데 우리 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예, 국내 여러 악재가 겹치는 상황입니다. 네. 국내 정치적 상황도 별로 좋지 않고요. 그리고 미국은 이제 금리 인상을 좀 서두르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외적 요인이 오히려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돈이 이제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시장이 굉장히 차별화되는 부분, 이를테면 최근에 입주한 서울 도심의 이제 소형 아파트 이런 것들은 계속 강세를 보일 거고요. 네. 이게 수도권 외곽은 좀 투자에 유의하셔야 되고 이렇게 차별화되는 부분은 우리가 좀 유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예. 그러면 예상되는 변수들도 좀 많을 것 같아요. 예. 11.3 대책이 우리 최근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인데요. 네. 그게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좀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되는 대출 규제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대외적인 여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라든지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횟수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시면 도움이 되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유심히 보고 유심히 들을 게 참 많아서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한 새해에는 주요 부동산 제도가 또 바뀌잖아요. 네. 어떤 예.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바뀌는지. 몇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네. 분양 계약을 할 때도 이제는 거래 신고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집단 대출도 잔금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등 분양권에 대한 이제 규제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좀 유의를 하시고요. 오히려 투자하신다 그러면 기존 아파트를 이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유예가 작년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의미가 있다는 것은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을 이끌어가는 지역은 서울하고 부산 이런 지역들인데요. 네. 이 지역의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진행이 됩니다. 서울은 이미 90% 가까이 되고요. 네. 부산은 재개발이 이제 한 40% 정도 수준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제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겠죠. 사업성이 이제 떨어지니까요. 네. 그리고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하는 거를 2년 유예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월세 받는 소형 주거시설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많은데요. 이런 관심들이 유지되지 않을까. 근데 2년 유예라고 했지만 2019년입니다. 그래서 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지는지요. 우리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자세한 게 많을수록 좀 더 어려운 느낌이 드네요. 돈이 없으니까 어려운 거겠죠. 돈 많으면 무슨 걱정이겠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상품을 고르는 것이 더 어려운 거죠. 그런가요? 네. 집값이 좀 내려간다는 얘기를 들으면 집을 구입하는 분들은 좋은 소식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 집을 사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또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값이 내려간다 그러면 다시 들여놔야 될 것 같고 참 이게 입장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집값이 내려갈 때 집을 사는 것이 가장 좋죠. 네. 왜냐하면 뭐 어쨌든 선택의 폭도 넓고 좋은 상품들도 많이 나와 있을 테니까요.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집값이 떨어지시면 집을 안 사십니다. 또 떨어질까 봐 혹시. 더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이제 그 두려움을 가지시는데요. 사실은 뭐 저희가 그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정말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 한 사실 서울 도심의 집값들은 그렇게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뭐 팔려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너무 급하게 이렇게 그 처분을 하시면 오히려 1, 2년 있다가 그 후회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회복되는 시점에 그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갑자기 떠오른 게 저는 늘 이렇게 집을 저도 이제 이게 중년의 나이다 보니까 몇 번 이사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신혼 때부터 뭐 전세 살다가 이제 집도 사고 팔기도 하고 저는 늘 머피의 법칙을 너무 잘 지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네. 이상하게 저는 그런 거를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사실은 그 지식이 없어 그런가? 아닙니다. 구입하시는 시기는 네. 사실은 뭐 물론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그 파는 시기보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래서 파는 시기가 더 중요하고 파는 시기가 더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 그러면 어쨌든 그 팔려고 하는 때는 언제인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이제 팔려고 자꾸 하고 그죠? 네. 이야기하고 이런 시점에서 파시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파는 시점을 더 유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팔 때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오히려 전 거꾸로 했던 것 같아요. 살 때는 좀 이렇게 기간을 두고 신중하게 집을 사고요. 팔 때는 무슨 일이 생겨서 빨리 팔고 어디로 가야 되니까 빨리 팔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거꾸로 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집을 살 때도 중요하지만 팔 때 더 신중하게 팔아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이제 최근 집값이 떨어진다는 소식이 이제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보다는 오히려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요즘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전세값이 폭등하는 그런 것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럼 대표적인 게 이제 깡통 정세라고 해서 그 뭐 대출금이라든지 전세 뭐 이런 것들이 집값을 넘어가는 이제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전세 가격은 뭐 꾸준하게 저는 오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집값을 넘어가는 뭐 또는 집값에 육박하는 수준의 전세는 그 굉장히 조심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오히려 전세 상승분의 일정 부분을 그 월세로 이렇게 돌리셔서 계약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물론 전세를 대출을 받아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최근과 같이 뭐 이렇게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 대출을 계속 받으시는 건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월세 일정 부분을 반월세나 반전세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뭐 그렇게 바꾸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또 지금 대출 얘기도 잠깐 하셨지만 아파트 살 때 잔금 치르는 그 대출 있잖아요. 잔금 대출이라 그러나요? 그것도 규제 뭐 한다 그러고 또 디딤돌 대출도 기준을 축소해서 사실 집을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자금난에 허덕이게 되는 경우가 요즘에 발생하고 한다는데 그래서 내 집 마련의 꿈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뭐 요즘 대출 규제가 하도 많아서 저희 같은 사람들도 사실은 다 파악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주 바뀌기도 하고 너무 그래서. 많이 바뀌니까요. 근데 이제 아주 기본적으로는 외국하고 다른 부분이 우리는 이제 소득 대비 대출 규제 우리가 DTI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자라든지 아니면 원리금 같은 경우를 우리 소득으로 어떻게 갚을 수 있느냐 이걸 이제 보는 거죠. 요거를 좀 보고 나머지 이제 LTV라고 하는데 담보대출 비율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좀 그 상향 조정하는 것이 그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보면 아직도 그 담보대출 비율을 100% 그러니까 집값을 다 빌려주는 거죠. 뭐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대출 규제가 그 좀 과하게 적용되는 부분들은 저도 좀 문제가 있는데요. 어쨌든 뭐 지금 현재 그렇게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그 이제는 개인의 신용도를 굉장히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라는 것이 본인 신용도가 조금만 이제 문제가 생겨도 상당히 큰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개인 신용 관리를 이제는 철저히 하시는 것이 정확한 대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당장 대출을 끼고 예를 들어 소액으로
뭐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 어떤가요? 본인의 능력 범위 내에서 하시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네, 그중에서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실투자 금액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니까요. 네. 저는 뭐 좋은 상품이면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근데 상가는 소액으로 하시기 되게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최근에 이제 그 분양가를 보면 3.3제곱미터당 한 5천만 원씩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평수 10평만 하더라도 네. 거의 10억 가까이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전용률이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죠? 네. 네. 2배 정도를 이제 사셔야 되는 계약 금액으로 사셔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네. 좀 신중을 기하셔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네요. 6141 쓰시는 분. 자, 아들이 가을에 결혼을 합니다. 자신의 집을 가지고 출발하는 게 좋다면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겠다고 하는데 아기 갖기 전에 열심히 벌어서 절반은 갚겠다네요. 괜찮을까요? 아우, 그 정신 상태는 정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괜찮은 건가요? 네, 뭐 대표적인 저는 실수요자라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어디를 선택하시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울 도심을 저는 적극 추천드리는데요. 서울 도심. 예. 그 비싸잖아요. 4대분 나뉘랍니다. 네. 찾아보시면 네. 그 저렴한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발품을 굉장히 많이 파셔가지고 좋은 상품을 사신다 그러면 네. 집은 우리가 그 투자재는 아니고요. 정확하게 네. 말씀드리면 오히려 가치재에 가깝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그 심적인 안정 같은 것도 많이 누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말씀이에요. 투자재가 아니라 가치재로 생각하라. 네. 그렇게 투자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저는. 네, 대출을 끼고 지금 도심에 있는 거 잘 발품 팔아 잘 선택하시면 그것도 괜찮다는 말씀이셨습니다. 6788님, 앞으로는 주거 개념으로 가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은 미래가 없어요 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투자 가치재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냥 뭐 가치재로 투자재가 아니라 가치재로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면. 생활재나 가치재로서 판단하셔서 주택을 구입하시는 게 좋고요. 네. 뭐 시세 차익 이거보다는 오히려 월세 뭐 이런 쪽을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습니다. 네. 예. 지금 뭐 요즘 젊은이들은 사실 너무 빡빡해서 살기가 그래서 결혼도 좀 늦추고 뭐 안 하는 경우도 좀 여론이 많아지고 있는데 결혼을 늦추고 육아도 힘들고 하니까 그런 젊은이들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소식 들을 때마다 좀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같이 또 오늘 문자 주신 분처럼 이렇게 결혼을 뭐 자신의 힘으로 이제 집을 마련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 거 보니까 또 반가운 소식인데요. 예.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결혼도 때가 있다고 하는데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진영의 청혼가 듣고 갈까요? 네, 오늘 걱정 말아요 그대는 부동산 관련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679 하나님, 한강 신도시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2년 후 입주인데 자꾸 외곽 주택은 떨어진다고 하니 피를 받고 프리미엄인가 봐요. 피를 받고 팔아야 하나 싶습니다. 어떻게 하죠?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아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 외곽, 수도권 외곽인데요. 김포인데요. 한강 신도시. 뭐 최근에 이제 접근성도 많이 좋아지고는 있고요. 네. 그리고 전철에 대한 호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아주 주변이라 그러면 뭐 저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시기의 문제라고 봅니다. 1, 2년간은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좀 유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점은. 예. 2년 후 입주인데. 예. 네. 그때도 입주가 많을 겁니다. 지금 17년, 18년 그때가 입주가 많습니다. 네. 올해부터. 예. 그러니까 입주가 많을 때는 어차피 가격이 조정을 받습니다. 네. 예. 특히나 이제 서울보다는 수도권 쪽이 훨씬 더 가격 조정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점은 좀 유의를 하시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이제 입주하고 나서 팔아야 될지 아니면 지금 입주 전에 팔아야 될지 고민하신 것 같아요. 근데 뭐 한 2년이나 있다가 파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하고요. 네. 이제 급하시면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런 건 언제 이렇게 그걸 회수하실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는 시기를 사실 좀 고민하시고 사셨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시고 본인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27 하나님, 서울 외곽 아파트와 서울 시내 빌라 중 구매 가치는 어디가 높습니까? 하셨어요. 그 두 상품이 좀 다른 상품입니다. 네.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이제 서울 내에 있는 빌라 같은 경우는 아마 소형을 사신다 그러면 거의 월세로 이제 하실 거예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전세보다는. 그런데
이제 외곽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월세보다는 아마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본인이 어떤 걸 선호하시는지 이제 그에 따라서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네. 또 하나 빌라는 그 아파트만큼 그렇게 잘 짓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노후도가 빨라진다든지 뭐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본인이 좀 신경을 더 써야 된다는 네. 말씀이죠. 이제 저희가 그냥 것들. 일반적으로 알고 이제 얘기하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일반 예. 사람들이 얘기하기 빌라는 이렇게 매매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들도 예. 하는데. 맞습니다. 그게 네.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라 그래서 월세를 받는 상품의 대표적인 특징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월세를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가능한 지역, 그러니까 뭐 유동인구도 많고 그죠. 거주하시려고 하는 분도 좀 있는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은 높은데 아파트에 들어가시기에는 좀 부담되고. 힘드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수요를 확보하셔야 되니까 그런 점들을 생각하셔야죠. 네. 0012님, 요즘은 인터넷으로 부동산들끼리 정보가 공유된다고 해서 여러 부동산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진짠가요? 하셨습니다. 외국과 다르게 우리는 전속 중개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중개 계약은 뭐냐 그러면 전속 중개 계약은 한 분한테만 내면 되고요. 네. 중개사한테 하면 되는데 외국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 분한테 하는데 그 그룹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체를 다 공유하지는 않고요. 그 중개사분들도 그룹별로 공유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군데보다는 그래도 두세 군데 정도는 이렇게 방문하셔가지고 물건을 내놓고 또는 물건을 찾으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넷도 좋지만 실제로 가셔서 현장에서. 무조건 현장에 가셔야 됩니다. 네. 부동산은 인터넷으로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네. 정확하게 왜냐하면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은 모든 분들이 다 보실 수 있고 네. 이미 공개된 정보인데 그건 투자하는데 사실은 그냥 참고 자료일 따름입니다. 네. 무조건 현장에 가셔야 됩니다. 네. 네. 사실 발품 파는 게 제일 중요한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부동산뿐만이 맞습니다.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내가 내 발로 뛰는 게 가장 정확한 것 같긴 맞습니다. 합니다. 자, 집주인이 전세금 올리는 대신 반월세로 계약하자고 하는데 시가를 알아보니 다른 곳에서 전세를 구하려면 1억 정도 대출을 받아야 하고 전세 구하기도 어렵더군요. 아직 3개월 정도 계약 기간이 남아있긴 한데 어떻게 결정하는 게 좋을까요?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리가 자꾸 올라가고 이러니까 대출을 자꾸 받으시는 거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깡통 전세 문제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올리려고 하는 부분을 월세로 이렇게 전환하시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전월세 전환율도 세입자 입장에서. 세입자 입장에서 왜냐하면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것도 최근에 많이 떨어졌고요. 네. 대신에 이제 대출 금리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대출을 받으나 월세를 주나 그 차이가 크지를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게 몇 억이나 되면 부담이 되시겠지만 1억 정도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크게 차이가 안 나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반월세나 반전세 이런 형태로 계약을 하시는 것이 또 좋은 방법이십니다. 네, 네. 자, 잘 해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올해부터 청약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어떻게 달라진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청약 가점제라는 걸로 해서 하는데요. 네. 이게 뭐냐 그러면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가점이 높은 청약자가 먼저 이제 당첨되는 방식이죠. 네. 그런데 이게 민영주택이 40%가 의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지자체장의 재량에 의해서 100% 추첨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원래 이제 청약 가점제라는 건 서민들이 내 집 마련에 도움이 좀 되죠. 아무래도 네. 무주택 기간이 길면 당첨될 확률이 높으니까요. 근데 이제 100% 이제 추첨제로 바뀌면 서민들이 내 집 마련 기회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청약 경쟁률은 좀 높아지겠죠. 하지만 네.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이라 해서 굉장히 핫한 지역 이런 데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부동산 관련해서 영산대 부동산 금융학과 심영석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봤는데요. 일단은 발품 팔고 자기가 정확하게 정보를 수집한 후에 시기를 잘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네, 파는 시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시스 8.0 모델 송혜교입니다. 미소가 생기다. 화사함이 생기다. 건강한 하루가 생기다.
pH 8.0과 풍부한 미네랄로 핑크빛 생기가 생기다. 아이시스 8.0. 이제 모두 핑크하세요.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문자 주제는 어떤 때 어디에 쓰는 돈이 가장 아까우세요? 라는 주제였는데요. 많은 분들 문자 주셨네요. 8748님. DVD 돈 주고 다운받아 봤는데 며칠 뒤에 TV에서 공짜로 나올 때 돈 아까워요. 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아깝더라고요. 4645님, 아이들과 부인 생각에 술도 안 먹어요. 나에게 쓰는 돈이 제일 아깝죠. 와, 아토 아빠라고 하셨습니다. 어머 세상에나 아이들과 부인 생각에 술도 안 먹는다 하셨습니다. 아이고. 자, 557하나님. 학생인 저는 버스비가 너무 아까워요 하셨어요. 버스를 많이 타시나 봐요. 그래도 어떡해요. 버스는 타고 다녀야지. 걸어 다니면 시간적으로 많이 걸릴 텐데. 자, 아까운 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네요. 2699님, 뭐니 해도 국민연금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가장 아깝네요. 월급은 제자리 걸음인데요. 유유하셨습니다. 자, 이거는 아깝기는 하지만 미래에 또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을 거 아닐까요? 자, 5066님, 은행 입출금 시 수수료, ATM 수수료 너무 비싸요. 좀 저렴했으면 합니다. 네, 공감입니다. 1257님, 저는 가끔 편의점에서 계좌 이체나 현금 찾을 때 수수료가 아깝다 생각해요. 급할 때는 한 달에 10번 이상도 이용하거든요. 너무 아까워요. 저만 그런가요? 하셨습니다. 네, 은행 수수료라고 하신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참 여러 가지 아까운 거 많은데 또 절약하는 방법도 나름대로 터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당신의 전성기 오늘 벌써 마지막 곡 띄워드릴 시간이네요. 오늘 끝곡으로는 바람에 옷깃이 날리듯 이상우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자, 당신의 전성기 오늘 내일 이 시간 10시 20분에 다시 만나 뵐게요. 지금까지 김병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